당신이 몰랐던 인물의 인생. 이번 편은 북한의 김정은입니다. 채널에 있는 김정은의 인생편을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옛날 자료 수집 능력도 부족하고 편집, 녹음 모두 부족할 때 만든 영상들은 리메이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 너무 부족하고 내용도 부실하거든요. 리메이크 영상 주기는 계획된 새로운 영상 5, 6개당 리메이크 영상 하나 정도로 진행됩니다. 채널의 영상 개수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라서 계획 중인 리메이크 영상은 5-6개 정도 됩니다. 무엇보다 계획 중인 영상은 차질 없이 올라가고 리메이크 영상은 보너스 영상 같은 개념이라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번 편은 인생편이 제작되고 몰랐던 사실, 이야기, 뒷이야기 편도 따로 제작됩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죠?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소개입니다. 김정은은 북한의 현 최고 권력자이자 지금은 세계에 몇 존재하지 않는 독재자입니다.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의 사망과 함께 수년 전부터 준비된 대로 권력을 세습받아 현재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대통령이나 총리로 부르지 않고 직함으로 부르곤 하죠. 김정은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국무위원 위원장이자 조선노동당 위원장 겸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원래 빈수레가 요란한 법이죠. 여긴 특히 덜컹거리네요. 나름 둥글둥글한 외모와는 달리 집권 이후에 소련의 독재자인 스탈린식의 숙청과 권력 집권을 보여줬습니다. 고모부인 장성택을 처형하고 이복형 김정남까지 살해하며 집권 당시의 자리가 위태로울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에게 보여주기라도 하는 듯 숙청을 통해 권력을 꽉 잡아집니다. 쓸데없는 직함 때문에 소개가 좀 길어졌네요. 본격적으로 인생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북한에서 선전한 내용으로 하려면 3살 때부터 백발백 중의 사격 실력을 가지고 140km 거리를 운전했으며 7살 이전에 전차 등의 중장비를 조종했다는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이것만 보면 위인전 중에서도 탄생설화 수준이죠. 우상화를 위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들도 다 알지만 체제의 선전용이죠. 출생은 1984년 1월 8일생으로 평안북도 창성군에서 태어났습니다. 출생 또한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아서 대한민국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에서 김정은의 유학 시절 여권을 근거로 1984년생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출생지 또한 강원도 원산시에 위치한 김정일의 별장 602호 초대소에서 태어났다는 설도 있죠. 유년 시절에 대한 정보가 불확실하기에 김정은의 생애는 98년 스위스에서 시작합니다. 스위스 베른의 공립중학교에 입학했는데 유학 당시에는 박운이라는 가명으로 생활했습니다. 김정일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심지어 베른시 당국조차도 북한 대사관 직원의 아들로 알고 있었죠. 학교 기록에 따르면 베른 공립중학교 인근의 한 초등학교에서 독일어 보충학습을 받은 뒤 1998년 8월에 편입되었다고 합니다. 편입 당시 7학년, 우리나라로 치면 중학교 1학년이었고 9학년이 되었던 2000년 말에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당시 담임교사였던 시모네 쿤은 김정은이 점심시간에 교무실로 와 내일 귀국한다고 말한 뒤 다음날부터 나오지 않았다고 했죠. 또한 학부모 참여 행사가 있을 때는 온갖 핑계를 만들어 왔다고 합니다. 학창시절 얘기로는 한때 김정은이 학교에서 낙제를 겨우 면하고 적응을 못해 친구들과 못 어울리고 선생님들과도 사이가 안 좋았다는 기사들이 많이 올라왔었죠. 이건 한국에서 나온 기사들이고 모두 가짜 기사들입니다. 김정은의 학창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인 미카일로가 JTBC에 출연해 자세한 이야기들을 처음으로 매스컴에 공개했죠. 증언에 따르면 앞서 말한 내용은 다 거짓이고 김정은은 오히려 조용한 성격으로 잘 어울리지는 못했지만 수학을 잘했고 성적도 꽤 괜찮았다고 합니다. 농구에도 큰 관심을 보였으며 축구밖에 모르던 친구들을 농구로 끌어들이기도 했습니다. 농구를 할 때면 항상 이기려는 승부욕을 보였다고 하죠. 항상 고급 나이키 운동화와 유니폼을 입고 농구를 했는데 나이키는 미국 회사인데 좀 언밸런스하죠. 거기다 학교의 과목 중 하나인 고급 민주주의 과목을 들었습니다. 사회주의 독재자가 고급 민주주의라니 재밌네요. 미카일로는 가끔 김정은의 집에 초대받았었는데 호화로움과는 거리가 먼 스위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세대 주택이었던 반면 음식은 상당히 맛있고 새로운 것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또한 집에 갈 때마다 여동생인 김여정을 만났고 돌봐주는 어른들도 기억했는데 이들은 미국으로 망명한 김정은의 이모 고영숙 부부였습니다. 그렇게 집에 가면 보통 마이클 조던이 나오는 영화나 게임을 했다고 합니다. 9학년이 끝날 때쯤 귀국할 당시 미카일로에게 자신이 김정일 아들이라고 밝혔지만 미카일로는 이 말을 전혀 믿지 않았고 믿을 이유도 없었다고 합니다. 저 같아도 친했던 친구가 김정일의 아들이라고 하면 안 믿을 것 같긴 하네요. 그렇게 귀국한 뒤 김정은의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이 김정일과 조선노동당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으며 2004년에는 아버지인 김정일의 권유로 조선인민군에서 하전사로 입대해 1년 6개월 동안의 군복무를 한 이후 하전사에서 바로 중장으로 진급했습니다. 후계자 얘기를 해보자면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 김정남을 후계자로 지목했으나 김정일은 김정남에 대해 정식 결혼이 아닌 유부녀와의 불륜으로 나온 아이라는 이유로 후계자로 정할 수 없었죠. 사실상 왕가처럼 운영되는데 전통성이 떨어지면 쿠데타의 위험이 크니까요. 김정은도 후처의 아들이긴 하지만 권력에 대한 욕심과 리더십이 있었고 어린 나이부터 부하들이 휘어잡는 것을 보면서 김정일은 김정은을 후계자
후계자로 정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2009년 대북 소식지가 최초로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사실 파악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확인을 거부했죠. 그러나 머지않아 후계자로 김정은을 지명한 것을 중국에 알렸고, 후계자 지명이 구체화됨에 따라 김정일이 유고 시 김정은의 군부장악 가능성에 대한 예측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이후 2010년 9월 27일 조선인민군 대장으로 임명되며 다음 날인 28일 북조선 국가통수권 후계자로 공식 확정됩니다. 그동안 청소년기의 사진으로만 알려져 왔던 김정은의 얼굴은 후계자로 확정된 9월 28일 노동당 대표회의 기념사진을 통해 언론에 공개되는데 40kg 이상이 쪄서 리즈 시절의 얼굴은 찾아볼 수 없었죠. 이 정도면 미카엘로도 못 알아볼 정도네요. 2011년 12월 17일 아버지인 김정일이 사망하자 김정은은 후계자로서의 업무를 맡게 되었고, 19일 추모위원회에서 가장 먼저 이름이 불리면서 권력서열 1위의 후계자임을 재확인합니다. 그러면서 최연소 국가 지도자가 되죠. 12월 30일에는 공식적으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집권 이후에는 앞서 말한 장성택의 숙청과 고모 김경희의 건강악화, 진짜 건강악화인지는 모르겠지만 두 명의 주요 세력이 없어지며 정권 안정을 하였고, 2017년에는 6차 핵실험을 통해 태평양 전쟁 당시 리틀보이와 팬맨을 능가하는 핵무기 개발에 성공합니다. 2018년부터는 미국의 화해의 손을 내밀기 시작하는데 남북 정상회담까지 열며 판문점 선언을 합니다. 북핵보다 자신들의 정권 존립이 더 중요하다는 게 드러났고, 본격적으로 핵무기 포기 협상을 시작합니다. 한국은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죠. 아무래도 유학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잘 사는 모습을 보며 북한의 변화를 꾀하려 했다는 예측이 많습니다. 6월 12일에 결국 도널드 트럼프와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와 이거 핵무기도 포기하고 협상도 잘 되겠는데? 라는 기류가 흐르며 분위기가 정말 좋게 흘러갑니다. 저는 이때도 주식을 하고 있었는데 이 시기에 대북주들이 정말 장난 아니게 올랐습니다. 그때 샀어야 했는데 저는 북한이 잠깐 저러다가 다시 뒤통수 칠 것 같아서 안 샀었거든요. 결국 뒤통수를 치긴 쳤지만 꽤 오랫동안 협상을 해서 몇 개월 동안이나 대북주들이 상한가를 치며 올라갔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조금 아쉽습니다. 같은 해 10월 16일 김정은은 북한 인사들에게 내년이면 국제사회 모든 제재가 풀릴 것이니 미리 사업을 준비하라고 지시를 내리는데, 다들 아시죠? 결국은 아무런 성과 없이 모든 일이 끝나게 됩니다.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난 것은 한국과 미국 탓을 하고 있고, 19년 10월 31일에는 문재인의 모친상에 직접 조의문을 써서 보냈는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기도 했죠. 재밌네요. 참고로 지금 대북주는 다시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흘러가던 중 20년 4월 김정은 사망 의혹이 퍼집니다. 김일성의 생일인 태양절에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를 불참하고, CNN에서는 4월 21일 심혈관 수술을 받은 이후 심각한 상태라고 보도하죠. 하지만 다시 모습을 보이며 건강 중태설은 없어지는 듯 했으나, 얼마 전 8월 20일 국가정보원 비공개 업무 보고에서 김정은이 일부 권력을 동생인 김여정에게 이양하고 김여정이 위임 통치 중이라고 밝힙니다. 심지어는 김여정 외에도 각 부서의 인사들이 어느 정도 권한을 위임받았죠.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장성민은 김정은이 회복 불능인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고도 주장합니다. 확실히 일리가 있는 게, 김정은은 김정일과 달리 위태롭게 권력을 물려받아 친지까지 처형하며 권력을 잡았는데, 지금 권력을 이양하며 분산시키고 심지어 모습까지 드러내지 않는다면 내부의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도 다분하고, 무엇보다 권력 그 자체가 약해지기 때문에 독재 정권인 북한 김정은 체제에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이거든요. 하지만 반대의 시선도 있습니다. 국정원에서는 심리적인 부담을 줄이고 정책 실패 시 책임을 분산시키기 위한 결정에 가깝다고도 이야기하고, 여러 실무 권한을 나눠줬다는 건 정치적으로 권력이 매우 안정적이라는 뜻과 같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인생표는 여기까지고 여담 한 가지만 하고 끝마쳐 볼게요. 김정은의 인권 침해 논란입니다. 2015년 탈북한 북한 장교의 딸 이미연은 2017년 9월 3일 대한민국 서울 모처에서 영국 매체 미러와 김정은 정권에 관해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이미연은 수업을 받던 중 군사학교로 가도록 명령받았고, 그곳에서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로 11명의 음악단을 공개 처형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용으로는 악단들이 묶여 있었고 소리를 낼 수 없도록 두건과 재갈을 씌운 상태로 채찍질을 했으며 대공포를 발사했다고 합니다. 또한 북한 관리들이 학교에 찾아와 10대 여학생들을 김정은에게 데려갔다고 주장했죠. 왜 데리고 갔는지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교훈은 함부로 사람을 믿지 말자. 이 영상의 후속 영상으로는 김여정의 인생편과 김정은 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비하인드 스토리, 그리고 김정일, 김일성의 인생편이 제작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